남북을 잇는 개성상인 매주 금요일이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슈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김진향 이사장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요즘은 북한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네. 관련해 가지고 워낙 시끄러웠죠. 네. 그것이 일정 정도 잦아들었고요. 최근에는 많이 뉴스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이후에 남북 관계를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 네. 속에서 여전히 안보 위기론과 관련되어지는 뉴스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미국이 여러 전략 무기를 또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해서 많은 또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네. 짚어드리면 말입니다. 전략 무기들이 들어왔다가 늘 나가죠. 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배치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더 큰 뉴스는 제가 보기에는 한 2주일 전에 네. 미국의 대태평양 전략의 거점인 괌에서 네. 괌에 있는 대부분의 전략 무기 체계들은 뭐 전략 폭격기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대중국, 대러시아, 대한반도를 설정하고 배치되어 네. 있는데 그 전략 무기 체계들이 이번에 2주 전에 미국 본토로 들어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루는 뉴스들도 있죠. 미국 본토로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뭐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건데요. 언제든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는 네. 겁니다. 다만 이것을 침소봉도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만 언론을 보도하지만 또 들어갈 때는 안 한단 말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냥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거죠. 너무 지나치게 의미 그렇죠. 부여를 하는 것도 예. 좀 과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안보 위기론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좀 정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분하게 네. 북한 관련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DMZ에서도 우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한미 연합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네네. 발표가 됐는데 그럼 뭐 총격도 쌍방에 총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몇몇 일간지 또 언론에서는 너무 현 정부가 좀 북한과 가깝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기본 인식을 가질 때 말입니다. 네, 안보와 평화, 국민행복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장 큰 영역은 국민행복이라는 절대 가치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 평화가 진짜 필요합니다. 네, 안보라는 것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안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미 실체는 드러났어요. 네, 그 초병이 DMZ 재단에서는 초병이 소리를 듣고 바로 한 게 아닙니다. 총탄 흔적을 발견하고 보다 보니까는 세 발이 어디 날아온 것 같다라는 네. 판단에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는 그것이 확실하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네, 응사를 하라 해서 15발씩 2회에 걸쳐서 30발을 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최초의 흔적을 발견하고 쏘기까지 시간이 20분, 30분이에요. 아, 최초에 날아올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뭔가 온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했단 말입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응사를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정전협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북측은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은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게 사실은 우발적인 오발 사건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난 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잉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평화를 깨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위한 안보다라는 것. 평화를 깨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한미연합사라든가 이번에 합참에서 전체 결론 내리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히 네.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고 모르죠. 네. 그리고 평가나 비판이든 지적을 그렇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네. 11일이었죠.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는데 이거 뭐 때문입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개성공단에는
125개의 제조업 기업과 약 100여 개의 영업 기업이 있었습니다. 약 네. 200여 개. 원래 남과 북이 합의하기로는 전체 2천만 평에 약 5천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016년 2월 10일 날 당시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네. 개성공단 닫으세요 한마디를 음. 했어요. 헌법과 법률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이 지시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그냥 갑자기 개성공단이 닫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 닫으세요라고 발표하고 나서 오후 5시에 공식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닫아버렸습니다. 네. 그날이 2016년 그날은 2월 10일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님들이나 법인장들은 남측에 다 설 명절 연휴 쉬러 나와 있었습니다. 네. 안에는 개성단 안에는 그 해당 기업에 당직 서는 사람들만 한 150명, 200명 있었습니다. 네. 자, 14년간 운영해 오고 있었던 개성공단 모든 공장, 설비, 원부자재 수천억 원어치의 국민적 자산이 그건 다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거 닫으세요 한마디 하고 그냥 전격적으로 2월 9일 날 오후 5시에 언론 발표하고 2월 10일 날 닫았어요. 기업들한테는 아무런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갑자기 날아간 기업들의 재산 손실이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7천억 원. 네. 국가는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고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런 사전 통지도 안 주고 그거 닫으세요 해서 닫아버렸는데 7천억이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3일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근데 시간을 전혀 안 준 특별한 그 당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국정농단이죠.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70, 80 되신 분들이 자기 모든 전생을 거쳐서 그 기업에 투자했는데 네. 그러면 5시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 닫았으니까 12시간 만에 다 전격 중단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7천억이 날아갔어요. 이분들은 다 화병이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걸 요청한 겁니다. 대통령의 그 결정은 네. 위헌이다.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을 완전히 유린한 위헌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은 네. 공식 보상에 공식 보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루어진 국정농단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달라는 그런 헌법 소원입니다. 네. 그것을 넣은 지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가 4년 됐는데 네. 아직도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라는 촉구 집회가 지난 5월 9일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접수가 되고 4년이 지났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안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네. 법치를 세웠었는데 우리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분들은 그렇게 법치를 세웠던 것만큼 네. 2016년 2월 10일 그 조치가 그야말로 14년 역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던 12시간만 날려버렸던 그거에 대해서도 그 인치를 법치로 제대로 세워달라라는 네. 게 기업인분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요구인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어떤 연기되고 있는 지체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나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네. 그냥 재판부만 계속 교체되면서 그 한 번도 아직 재판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네.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2번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주기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벌써 문을 닫은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네. 뭐 폐업을 하신 분도 있다 그러고 아직까지 네. 운영을 하던 시설도 다 북한 개성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한마디로 참 매우 어렵고 참혹한 상황이죠. 네. 그 제조업 기업들만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 4년 2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모든 자산, 설비, 공장 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이것이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4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미 도산했고요. 도산이 됐고요. 폐업. 어쩔 수 없이 기존
연관 협력업체와의 관계들 때문에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업체들은 약 40여 개 업체가 네. 긴급하게 개성에서 쫓겨나오자마자 아, 어디로 갔는가? 그나마 개성공단보다는 못하지만 네. 대체 공장을 찾아서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로 약 40여 개 아. 업체가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예예예. 네. 베트남, 캄보디아, 뭐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로 빠진 게 개성공단 기업들이 한 40여 개 기업이 넘고요. 네. 그리고 약 20개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개성공단에서 가동해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 다른 기업, 다른 데서 하면은 네. 국내든 어디서든 하면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죠. 예, 수익이 네. 나지 않기 때문에 네. 20여 개 기업은 쉬고 있고요. 나머지 60여 개 기업들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들의 생산성이라든가 손익 구조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참혹한 이야기고 어렵다. 이분들이 유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 보상도 뭐고 다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자신들이 다시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북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미국의 제재 또 유엔의 제재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후자죠. 미국의 반대가 가장 큰 저건데요. 네.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을 열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남과 북은 하고 싶은데 이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서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하기로 합의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네.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냥 네. 많은 분들은 개성공단을 북측당 개성에 있는 공단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했던 즉 네. 평화를 위한 경제 협력의 절차였는데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마어마했어요. 네. 매일매일 평화가 만들어지고 통일도 만들어졌는데 진짜 중요한 것 경제적 측면에서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네.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네. 이런 개성공단의 이야기죠. 중요성은 뭐 짧은 시간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한번 금요일 따로 이야기를 하시죠. 마다 뵈니까 예, 계속해서 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